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스프링 22번째 강의 트랜잭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랜잭션의 개념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트랜잭션 사용 방법, API겠죠. 그래서 API 사용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 트랜잭션의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하면서 트랜잭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개념에 대해서는 습득을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그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API를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트랜잭션의 개념. 논리적 단위로 어떤 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다른 부분의 작업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체 취소되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트랜잭션이죠. 자, 이때 작업이 완료되는 것을 커밋이라고 하고요. 작업이 취소되는 것을 롤백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단순하게 이렇게 작업이 있어요. 자, 1번 작업이라고 할게요. 자, 요게 2번 작업이 있어요. 자, 작업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쭉 작업이 되어 와요. 그러다가 1번 작업이 걸렸어요. 그러면 1번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번 작업이 다 완료됐어요.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쭉 진행해서 2번 작업이 옵니다. 자, 2번 작업을 하다가 만약에 얘가 그냥 오케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2번 작업도 정상적으로 다 동작이 됐다. 그러면 그냥 아무런 이상 없이 끝난 거죠. 자, 근데 1번 작업은 오케이가 됐는데 2번 작업을 하는 와중에 얘가 NG가 났어요. 뭔가 문제가 일으켰어요. 그럴 때 1번 작업과 2번 작업이 뭔가 연관되어 있는 작업이에요.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 2번 작업이 NG가 났다는 것은 1번 작업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료하지 않고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것처럼 마치 처음으로 완전히 되돌려버리는 기능입니다. 이게 트랜잭션 기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랜잭션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트랜잭션의 예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영화 예매를 할 경우 카드 결제 작업과 마일리지 적립 작업은 트랜잭션으로 작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자, 밑에 그림 보시면 영화 매표소예요. 그래서 영화를 우리가 매표소에 가서 영화표를 끈다 그러죠. 구입을 하면 카드도 내밀어요. 그리고 뭐 마일리지 같은 카드도 있겠죠. 그죠? 그것도 내밀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카드 결제를 일단 거기 있는 직원이 카드 단말기에다가 카드 리더기에다가 카드를 이렇게 결제를 했어요. 그래서 카드 정보가 읽혀져 가지고 카드 결제가 승인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일리지 카드를 읽혀요. 근데 마일리지 카드를 읽히는 와중에 뭔가 뭐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났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여기서 마일리지 적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럼 나는 카드 결제를 한 금액, 예를 들어서 뭐 여기가 6,000원이다. 영화관이 요새 뭐 6,000원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카드 결제 금액 6,000원이다. 6,000원 결제됐는데 마일리지 적립은 안 됐어요. 그러면 고객, 소비자, 구매자 입장에서는 손해를 본 거죠. 그럼 이럴 때 어떻게? 마일리지 적립만 따로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을 전부 다 롤백을 시켜서 다시 처음서부터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그냥 뭐 마일리지니까 그죠? 그렇게 큰 이슈거리는 될 수 없을 것 같지만, 자, 이런 경우도 있죠. 만약에 은행에서 ATM기가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그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그 출금도 하고 입금도 하고 전송도 하고 금액을 다른 쪽으로 보내기도 하죠. 그럴 때 전송이 되는 와중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 통장에서 돈이 이게 나갔어요. 나갔는데 상대편 통장에서 돈을 못 받았어요. 여기서는 상대편 통장에서 이게 받지 못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돈이 붕 뜬 거죠. 그죠? 없어진 거죠. 이럴 때 어떻게? 다시 처음으로 와서 마치 작업을 하나도 안 했던 것처럼 다시 처음으로 와서 다시 진행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돈이 중간에 사라진 거는 나는 분명히 돈을 줬는데 상대방은 못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트랜잭션을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스프링에서는 트랜잭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API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선 살펴볼 내용은 트랜잭션 처리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즉 롤백이 되지 않은 경우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카드 결제, 프로야구장에서 이제 한국 시리즈가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시리즈를 하는데 요 이제 그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냐면 티켓은 1인당 4장까지만 구매를 할 수 있대요. 한 번 구매할 때 4장까지만 구매를 하고 5장부터는 구매를 못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표를 딱 이제 끊으려고 갔어요. 표를 구매하러 갔는데 일단 카드 결제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장을 구입한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카드 한 장 표당 10,000원이다. 그러면 30,000원이 결제가 되겠죠. 30,000원이 결제됐으면 여기서 이제 정상이에요.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 또 옵니다. 자, 매표소 직원이 표를 이제 발권을 해요. 티켓을 발매를 하려고 그러는데 3장이에요. 그러면 4장까지 구입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 없이 카드 결제와 표 발권이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된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손님이 또 왔어요. 또 와서 자, 5장을 구매를 한대요. 그러면 이 사람은 50,000원 결제가 되겠죠. 그래서 카드 결제 50,000원이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프로세스 들어가요. 이제 카드 결제 됐으니까 매표소 직원은 표를 발권을 해서 그 구매자한테 표를 줘야 되겠죠. 자, 근데 딱 보니까 1인당 4장까지만 구매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는 프로세스가 여기서 엔진하겠죠. 그러면 고객 입장에서는 50,000원 카드 결제는 됐는데 어떻게? 표는 한 장도 못 구한 거예요. 또는 4장만 구매하고 한 장은 발권이 안 된 겁니다. 어쨌든 간에 구매가 됐건 안 됐건 일부가 됐건 안 됐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 10,000원이란 돈 또는 돈 50,000원이란 돈이 사라진 겁니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이렇게 뒷부분에서 뭔가 일어나면 얘를 다시 어떻게? 처음으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아이디가 컨슈머 아이디하고 어마운트 표 이제 그 구매 수겠죠. 그래서 ABCD라는 사람이 4장을 구입했어요. 그러면 4장 ABCD인 사람도 똑같이 4장 이렇게 테이블 다른 테이블에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ABC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한 장 구입했대요. 그럼 이 사람도 문제없이 ABC 한 장 구매됐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ABCD 2장 구매했대요. 그러면 ABCD 2장 아무런 문제없이 되는데 자, 그리고 빨간색 박스 안에 있는 게 문제이죠. 자, ABCDEF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5장을 구매했어요. 자, 카드 결제할 때는 5장 다 오케이 됐습니다. 자, 한데 매표소 직원이 발표를 하는 거 요쪽 작업에서는 안 되겠죠. 왜? 4장까지만 구매를 할 수 있다고 제약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트랜잭션이 깨졌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한쪽이 무너져 버린 거죠. 그죠? 한쪽은 정상적으로 됐는데 요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는지 한번 요 예제를 통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예제를 통해서 그러면 트랜잭션이 필요한 경우죠. 이런 경우. 그래서 트랜잭션 처리한 것까지 한 번에 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예제 보고 다시 올게요. 자, 이클립스로 가서 자, 스프링에서 트랜잭션 처리는 굉장히 API가 풍부하게 제공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이 손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소스 리뷰를 잠깐 하고 진행을 할게요. 별 특별한 내용은 없어요. 보시면 먼저 컨트롤러 먼저 볼까요? 네, 자, 컨트롤러 보면 이 위에 건 디폴트로 생성된 거니까 그냥 무시하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바이 언더바 티켓으로 요청 경로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바이 언더바 티켓.jsp를 찾아가죠. 자, 다음에 바이 언더바 티켓 카드예요. 카드를 결제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카드 결제하실 때도 될 거예요. 되고 카드 결제뿐만 아니라 발권, 표 발권도 되는데 자, DAO 객체 다오 객체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DAO 객체를 찾아가서 바이 티켓으로 해서 티켓 DTO 객체를 넘깁니다. 자, 그럼 여기 가봐야겠죠. 가보면 얘도 굉장히 간단해요. 무슨 큰 로직은 없습니다. 지금 트랜잭션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살펴볼 거기 때문에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보시면 JDBC 템플릿을 이용해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하기 위해서 JDBC 템플릿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했었죠. 그죠? 그래서 템플릿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set 템플릿 하죠. 이거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해주겠죠. 다음에 기본적인 생성자 있고요. 디폴트 생성자 있고. 자, 요 녀석이 이제 오늘 살펴볼 메소드입니다. 자, 보시면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insert into 카드 테이블에 insert라고 있어요. 무엇을? 컨슈머 아이디와 어마운트
표 구매 그 장수겠죠, 이게. 그래서 이쪽에서 넘어온 거 DTO를 가보면 아이디와 그 다음에 표 매수가 이렇게 두 개 있는 요런 그 커맨드 객체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넘기면 그 테이블에 카드 테이블에 그 값이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요게 카드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그 JDBC 템플릿 구문이고요. 자, 밑에 보시면 JDBC 템플릿을 업데이트를 해요. 이번에는 위쪽하고 똑같은데 티켓 발권하는 부분입니다. 발권하는 테이블에 컨슈머 아이디하고 카운트 넘 몇 장을 발권을 할 건지 카운트 넘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컨슈머 아이디하고 어마운트 꺼내서 직접 다 입력을 합니다. 자, 위에 거나 아래 거나 대동소이한데 뭐만 달라요? 카드라는 테이블, 얘는 티켓이라는 테이블. 자, 데이터베이스에서 그러면 카드라는 테이블과 티켓이라는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SQL 디벨로퍼를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카드입니다. 자, 보시면 컬럼명이 컨슈머하고 어마운트 두 개 있어요. 그리고 얘는 제약 조건을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얘는 그냥 데이터가 들어온 대로 다 입력을 할 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티켓이라는 그 발권을 하는데 사용되는 테이블입니다. 자, 얘는 컨슈머 아이디하고 카운트 넘이 있습니다. 발권하는 매수. 자, 얘 제약 조건을 걸었는데요. 자, 제약 조건을 보시면 제약 조건의 이름은 CK 티켓 카운트 넘이라고 했고요. 자, 카운트 넘에 있는 컬럼이 5보다 작아야 된대요. 무조건. 자, 카운트 넘이 뭐냐면 발권 매수를 지정해 주는 곳이죠. 컬럼이죠. 그래서 제약 조건에 카운트 넘은 5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제약 조건을 제가 걸어놨습니다. 자, 제약 조건 걸어놓은 거는 컨스트레인트는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 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좀 습득을 했을 것 같고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을게요. 요 제약 조건을 거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미숙하신 분들은 웹사이트 등을 통해서 여러분이 굉장히 간단한 구문으로 컨스트레인 할 수 있죠. 제약 조건을 걸 수 있죠. 그래서 참고하셔서 여러분이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즉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냐면 카드는 제약 조건이 걸려있다 안 걸려있다 안 걸렸습니다. 무조건 다 그냥 계속 승인되는 거예요. 자, 티켓이라는 테이블은 카운트 넘에 제약 조건이 걸려있는 거죠. 걸려있어서 5 이하 그죠? 4장까지 5장부터는 어떻게 얘가 안 받아들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제약 조건이 걸려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자, 요 뷰 페이지 잠깐 보고 갈게요. 바이 티켓으로 와서 바이 티켓에서 이쪽 바이 티켓 카드로 갈 겁니다. 결제하는 창. 그래서 바이 티켓을 보면 이것도 별로 없습니다. 자, 폼 태그 나오죠. 인풋에서 컨슈머 아이디, 어마운트, 그 다음에 구매 누르면 여기에 있는 폼 데이터가 어디로? 이쪽 바이 티켓 카드로 가죠. 여기에 액션이 걸려 있으니까. 자, 가서 얘를 가지고 DTO 만들어 갖고 다 여기 그 JDBC 템플릿을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 티켓 엔드 JSP로 가죠. 자, 얘는 뭐냐면 그냥 간단해요. 그죠? 컨슈머 아이디하고 몇 장 구매했는지 구매 매수만 출력을 할 뿐입니다. 자, 요거 한번 실행을 제가 해볼게요. 지금은 트랜잭션이 적용이 안 된 경우입니다. 즉 트랜잭션에 깨지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그리고 요걸 통해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요 코드는 그냥 리뷰만 갈게요. 요 코드 다음에 지금은 그 트랜잭션 처리에 초점을 맞추는 강의다 보니까 요 예제를 가지고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를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트롤러에 보면 바이 티켓이죠. 그래서 바이 티켓 을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거를 DB와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이렇게 같이 꺼내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먼저 카드 테이블하고 티켓 테이블. 카드 테이블은 제약 조건이 없고 티켓 테이블은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카운트 넘에 5장 이하로만 입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자, 고객 아이디 뭐로 할까요? 고객 아이디 여기 없는 거로 하나 제가 뭐 예를 들어서 ZZZ로 해볼게요. 자, ZZZ라는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티켓 구매를 3장만 한대요. 자,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카드 결제와 발권이 같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ZZ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3장을 됐다고 나오고요. 자, 테이블이 어떻게 됐는지 봅니다. 자, 카드 세로 고침을 해보면 ZZZ 예, 3장 정상적으로 구매 다 됐습니다. 알죠? 카드 결제 됐고요. 자, 티켓 테이블 가봅니다. 티켓 테이블 가보면 ZZ가 3장 구매 아무런 문제 없이 제약 조건이 걸렸지만 제약 조건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아무런 문제 없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뒤로 가서 한번 똑같은 거 해볼까요? ZZZZ 5개 해볼게요. 이 사람이 5장을 구매한대요. 그러면 그 티켓 카운트 저 제약 조건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구매를 딱 하면 예,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컨스트레인트 체크 컨스트레인트 제약 조건에 위배됐다는 겁니다. 카운트 넘. 자, 그래서 테이블이 어떻게 되는지 봅니다. 카드 테이블 보면 ZZZ라는 사람이 5장 구매 카드 결제 됐네요. 그죠? 왜?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냥 에러는 떴지만 카드 결제 됐어요. 그죠? 자, 그럼 발권이 됐는지 안 됐는지 볼게요. 티켓 보면 ZZZZ 5장 없죠. 그죠? 자, 이게 문제죠. 카드 결제 내 카드에서 돈은 빠져나가요. 근데 어떻게? 나는 표를 못 받아요. 발권이 안 되니까. 요런 게 트랜잭션 처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에러가 떴죠. 자, 그럼 돌아와서 자, 그럼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코드 리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트랜잭션 처리를 안 된 경우에 에러가 발생할 때 네, 이렇게 에러가 발생합니다. 체크 컨스트레인트 스캇 그 아이디에서 티켓 카운트 넘에서 바이올레이티드 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에러도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트랜잭션 처리를 하면 이런 에러도 나오진 않습니다. 로그는 찍히는데 화면에 그렇게 보기 쉽게 나오진 않죠. 자, 됐고요. 자, 이제 요게 이제 아래쪽에 있는 요 EX2가 트랜잭션 처리가 된 겁니다. 자, 보시면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해서 DAO 객체만 DAO 객체만 좀 중점적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죠. 네. 자, 여기가 먼저 뭐를 카드에 인서트하는 부분이고요. 고객 아이디와 그 구매 장수. 자, 다음에 두 번째 템플릿 여기가 뭐예요? 티켓 테이블에 고객 아이디와 그 다음에 발권 매수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얘를 트라이문으로 감췄어요. 그죠? 트라이 캐치문으로 감싸서 이 두 개의 프로세스 중 뭔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캐치에 걸리겠죠. 그래서 캐치 프린트 스택으로 찍어주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 JDBC 템플릿은 우리가 그동안 했으니까 얘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뭐 작업을 하는 녀석이죠. 자, 처음 본 녀석 요게 바로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 녀석입니다. 자, 먼저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얘 구조 어떻게 되는지 컨트롤 키 누르고 컨트롤 T 눌러서 한번 봅니다. 자,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는 얘는 인터페이스예요. 그리고 밑에 알스트릭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추상 클래스가 있고요. 이 하위로 많은 그 트랜잭션 처리하는 그 클래스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클래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데이터베이스의 종류라든가 아니면 그 환경들이 다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환경 그때마다 자기가 적절하게 알아서 쓰라고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거고요. 얘를 다 통합해서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애스트릭도 있는 거고 뭐도 있는 거예요. 아이고, 가볼 필요는 없죠. 네. 뭐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인터페이스 존재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 얘를 사용할 거예요. 우리는 데이터 소스 갖고 어떻게 데이터베이스 접근해서 드라이버 로드하고 커넥션 구하고 다 하죠. 그래서 얘를 이용할 겁니다. 자,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인터페이스를 해서 트랜잭션 매니저 하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세터를 하나 추가했습니다. 자, 그러면 DAO 객체가 갖고 있던 필드가 하나였어요. 처음엔 JDBC 템플릿 얘만 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액세스해서 데이터를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 더 필드가 늘어났죠. 뭐예요?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녀석이 늘어났습니다. 하나 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템플릿과 마찬가지로 세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터를 만든 이유 알겠어요?
그죠? 눈치채셨겠죠?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얘네들 객체 다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려고, 빈으로 할당을 해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겠죠. 자, 어쨌든 간에 스프링 설정 파일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해서 트랜잭션 매니저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사용하기 위해서 트랜잭션 디피니션이라는 그 객체를 객체를 이용해서 디폴트 트랜잭션 디피니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객체를 하나 얻습니다. 이거는 트랜잭션이 구동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객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세팅, 설정 정보값을 트랜잭션 매니저 get 트랜잭션, 여기서 트랜잭션 매니저 이제 트랜잭션을 꺼내와요. 우리가 얻어옵니다. 얻어올 때 이 설정 파일을 넣어주면 스테이터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요 구문은 여러분이 아마 지금 오늘 한번 보고 거의 이제 영원히 못 보실 거예요. 왜? 좀 더 간편한 기능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뭐 굳이 이 안에 어떻게 되는지, 트랜잭션 디피니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안에를 뭐 들여다본다,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냥 이거는 스프링에서 제공해주는, 그죠? API니까 이걸 우리가 그냥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피니션을 이용해서 스테이터스까지 만들었고요. 그럼 사용하는 방법 알아봅니다.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느냐, 트라이 캐치문으로 이렇게 먼저 내가 트랜잭션 처리할 부분을 감쌉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부분, 문제가 있으면 캐치에 걸리겠죠. 그래서 문제가 없이 다 수행이 된 맨 마지막에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커밋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스테이터스를 넣어주고요. 자, 반면에 뭔가 에러 걸렸어요. 뭔가 프로세스가 진행하는 도중에 뭔가 에러, 예외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예외 상황은 티켓에서 5장 이하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5장 이상일 때 우리가 제약 조건, 그 체크 제약 조건에 우리가 걸리죠. 그래서 그럴 때는 롤백을 해야 된다. 그래서 롤백하고 매개 변수로 위쪽에서 구한 스테이터스를 넣어줍니다. 즉 커밋이 되면 이 두 작업이 다 같이 이제 커밋이 되는 거고요. 완료가 되는 거고, 롤백을 하면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뭔가 하나 이상하면 무조건 어디? 다시 작업이 안 했던 것처럼 처음 상태로 다 되돌려 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는 간단하죠. 자, 그러면 요거 하나 알아봐야겠죠. 트랜잭션 매니저를 우리가 직접 여기서 객체 생성을 안 하고 세터만 그냥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요 빈을 우리가 넣어주겠죠.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설정 파일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 데이터 소스도 이용하고 이 데이터 소스를 이용해서 템플릿, JDBC 템플릿 또 이용했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어디로? DAO 객체에 이렇게 필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우리가 레퍼런스, 참조하고 있죠. 그래서 넣어줬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또 뭐가 필요하냐면 트랜잭션 매니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매니저 똑같이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패키지를 보니까 org 스프링 프레임워크 JDBC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 요거를 이용하죠 우리가. 네. 그리고 얘 필드에 보면 데이터 소스라는 필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데이터 필드 소스에 누구를 줘요? 우리가 위해서 만든 데이터 소스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필드, DAO 객체에 트랜잭션 매니저라는 필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셋하고 있죠. 심플하죠, 구조는. 자,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자, 결과물을 보고 한번 같이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설정을 하면 우리는 트랜잭션을 손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조금 손쉽다 그래도 좀 불필요한 코드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코드가 불필요한 코드가 들어갔고요. 다다음 시간 되면 아주 심플하게, 정말 심플하게 코드가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데이터 DB를 보면서 작업을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 고객 아이디 이번에는 뭐로 할까요? 자, 킴으로 할게요. 킴. 그 다음에 3장. 자, 이때는 뭐 제약 조건이 안 걸리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구매를 한번 해봅니다. 자, 카드부터 보면 킴이라는 사람의
3장. 그 다음에 발권 티켓 테이블 보면 예, 제대로 됐고요. 자, 이번에는 가서 E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7장을 발권한다. 그러면 카드는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그죠? 여기는 정상적으로 되는데 티켓은 제약 조건이 있으니까 예외 상황이 발생하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트랜잭션으로 묶어놨기 때문에 카드도 어떻게 취소돼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구매를 해볼게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면 예. 자, 체크 컨스트레인트, 그 다음 티켓 컬러 넘에 위배 조건, 위배됐다는 거죠. 제약 조건이 위배됐다는 거죠. 자, 여기 보면 로고는 이렇게 찍혔고요. 화면은 정상적으로 나와요. 왜? 우리가 여기서 트라이 캐치문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냥 로고만 이렇게 프린트 스택으로 찍어줄 뿐이지 그 진행은 되죠. 프로세스는 죽지 않죠. 자,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로 내 카드에 돈이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게 중요하겠죠. 자, 카드 먼저 봅니다. 자, 2라는 사람이 7장. 자, 보면 2라는 사람이 없죠. 그죠? 카드 결제가 되는 와중에 문제이기 때문에 취소된 겁니다. 자, 티켓은 당연히 없겠죠. 2라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완벽하게 트랜잭션 처리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트랜잭션이 안 되어 있는 소스를 가지고 트랜잭션 처리하는 거로 한번 컨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카피해서 쓸게요. 처음서부터 맨땅에 전부 다 코딩을 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지금 그럴 단계가 아니죠. 우리가 앞 단계는 다 학습을 우리 충분히 학습을 했고요. 뭐랄까요? 시오랄까요? 시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 확률 설정 가갖고요. 요 컨테스트명이 위쪽하고 똑같아요. 카피해서 쓰면. 그래서 그 컨테스트명만 좀 바꿀게요. 컨테스트명을 갖다가 CO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얘 먼저 지금 얘는 트랜잭션 처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면 트랜잭션이 깨져가 나오겠죠. 좀 많이 걸리네요. 서버가 구동되고 브라우저가 떠야죠. 네, 됐죠. 뭐예요?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디를 해볼까요? www를 해볼까요? 자, 3장. 자, 구매해봅니다. 지금 트랜잭션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카드 보면 예, 됐고요. 그 다음에 티켓 또 됐고요. 자, 이번에 돌아가서 6장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위배 조건에 됐다고 에러 뜨고요. 자, 카드 예, 6장 구매됐죠. 카드 결제 됐어요. 티켓 예, 안 됐죠. 그러면 문제죠. 트랜잭션 깨진 거죠. 자, 요걸 갖다가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소스에 가서 아니 저기 뭐야 DAO 객체에 가서 작업을 먼저 할게요. 자, 필드가 더 필요하죠. 트랜잭션 매니저 필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필드를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플랫폼 트랜잭션 매니저 그 다음에 트랜잭션 매니저로 선언할게요. 자, 얘 세터 필요하죠. 이거 밑에다 만들어 줄게요. 세터 할 때 많을 경우에는 이렇게 클릭해서 소스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제너레이트 이용하면 되죠. 이렇게 이용해서 트랜잭션 매니저에 뭐가 필요해요? 우리 세터 필요하죠. 이거 체크하고 오케이 하면 되죠. 자, 근데 한 개 이렇게 할 때는 그냥 set 트랜잭션 이렇게 치면 자동 완성 기능으로 바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트랜잭션 매니저 세터가 나왔고요. 이거 이제 너무 기니까 이렇게 내려왔죠. 예. 내려온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예. 자, 어쨌든 트랜잭션 매니저 했고요. 자, 그러면 트랜잭션 매니저 이용해서 우리가
요거 트랜잭션 처리가 안 된 부분 우리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설정을 좀 먼저 하도록 할게요. 트랜잭션 디피니션 디폴트 트랜잭션 디피니션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트랜잭션 스테이터스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get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기본 설정 트랜잭션 매니저를 사용하기 위한 기본 설정 작업이 완료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얘를 가지고 트라이문으로 감싸기로 합니다. 트랜잭션 그 처리가 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감싸는 거죠. 자, 요거 들여쓰기 좀 할게요. 되겠죠. 요거는 에러 발생하면 찍어주고요. 자, 그래서 트라이문으로 감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트랜잭션 매니저 이용해서 콜백 다 완료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커밋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테이터스 넣어주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뭔가 에러가 발생했다 그러면 어떻게 롤백을 하기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트랜잭션 매니저 만들어 놨고요. 여기서 아직 만든 건 아니죠. 선언만 해놓은 거죠. 그리고 세터 만들어 놨고요. 다음에 그 트랜잭션 스테이터스가 필요하죠. 맨 마지막에 스테이터스가 필요하기 때문에 스테이터스를 만들기 위해서 설정 파일 디폴트 설정 파일을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트라이 캐치문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다 완료가 됐다면 트랜잭션 매니저에서 커밋을 해주고요. 뭔가 하나라도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트랜잭션 매니저 롤백에서 스테이터스를 전부 다 처음 상태로 돌려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할 게 있죠. 우리 그죠? 스프링 설정 파일에서 아직 선언만 해놨지 초기화 안 된 요 객체 먼저 또 우리가 좀 손을 봐줘야겠죠. 그래서 스프링 설정 파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요 밑에다가 이제 만들도록 할게요. 자, 먼저 빈 네임 그 다음에 클래스. 자, 클래스에다가 패키지명을 포함한 걸 쭉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이용할 거는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를 이용하는데요. 패키지명을 이렇게 쭉 긴 거를 잘 모르죠. 이럴 때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가갖고 우리가 이용할 게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입니다. 그러면 데이터 소스 트랜잭션 매니저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얘가 이 클래스가 임포트 되면서 여기에 풀 네임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얘를 갖다가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붙여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잠깐 쓴 거니까 지워버리고요. 아이고 잘못했네요. 얘죠 얘. 요거를 카피를 하고요. 다음에 얘를 지워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와서 클래스 명에다가 전부 다 풀네임을 다 적어주면 되겠죠. 트랜잭션 매니저라고 이름은 짓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가 프로퍼티가 있어요. 자, 네임을 데이터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얘가 누굴 참조하고 있냐면 데이터 소스 얘를 참조하고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트랜잭션 매니저는 요 풀네임 패키지 정확하게 입력하셨다면 정상적으로 다 됐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하는 DAO 세터에다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 얘는 트랜잭션 매니저 이름을 트랜잭션 매니저 요 이름은
어디 있죠? 예, 요거는 똑같아야 되겠죠? 요 세터 이름 요거를 카피해서 여기다 넣는데 어떻게? 규칙이 어떻게 됐어요? 셋을 지우고 맨 앞에 있는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꾼다고 그랬죠? 자, 그다음에 누구 것을 보고 있냐면 위쪽에 우리가 만든 트랜잭션 매니저를 참조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럼 다 된 것 같아요. 트랜잭션 매니저 만들었고 데이터 소스 넣었고요. 그 다음에 DAO 액체에서 트랜잭션 매니저 예, 다 됐죠. 자, 그러면 다 된 것 같으니까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이디를 갖다가 뭘로 할까요? 웬만한 거 다 쓴 것 같네요. TTT로 할까요? 네, TTT. 그 다음에 구매 개수를 3장으로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겠죠? 3장. 4장 할까요? 예, 문제 없겠죠? 자, 그러면 카드 TTT 4장, 티켓도 TTT 4장. 자, 문제 있는 건 트랜잭션 처리가 제대로 됐다면 여기다가 몇 장? 5장 이상, 5장을 포함한 5장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 되겠죠. 이제 문제 되면 카드와 티켓에 둘 다 들어가지 말아야겠죠. 자, 여기 보면 로고가 막 뭐가 떴어요. 자, 에러가 났죠. 자, 체크 컨센트에서 제약 조건에 걸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에도 정상적으로 됐는지 봅니다. 카드 TTTT 예, 안 됐고요. 다음에 티켓 당연히 안 되겠죠. 얘는 에러 났으니까. 이렇게 하면 트랜잭션 처리가 다 돼서 어떻게 롤백이 다 된 거로 우리가 정상적으로 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표로 좀 올게요. 이제 자, 그래서 이렇게 트랜잭션 처리를 우리가 했고요. 자, 지금이 트랜잭션 처리가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카드 결제와 매표소 이쪽 발권이 하나로 묶여서 그죠? 정상적으로 다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면 얘도 오케이 얘도 오케이 하면 커밋, 얘 오케이 얘 엔지면 어떻게 롤백 해서 우리가 트랜잭션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트랜잭션의 개념하고 트랜잭션의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 트랜잭션을 조금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